와, 지구 표면이 흔들리고 있어요. 긴 균열이 땅을 갈라놓아요. 용암의 강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워요. 바위와 다른 잔해들이 높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화산가스와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초화산이 폭발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마우나로아가 길고 긴 낮잠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일어날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 2021년에 과학자들은 이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진 아무 일도 없어요. 화산의 지진 활동도 증가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거인이 언제 다시 살아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꽤 오랫동안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의 지질 활동을 관찰해 왔던 거예요.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는 5개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킬라우에아, 그리고 가장 큰 마우나로아가 포함되어 있죠. 이 거대한 것이 섬 육지 면적의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킬라우에아가 하루에 내뿜는 용암을 마우나로아는 20분 안에 토해낼 수 있어요. 1984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우나로아의 동생이 한동안 짜증을 내고 있는 동안 그 거인은 마지막 폭발 이후로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마우나로아 아래에서 200개 이상의 작은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밑에 마그마의 흐름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잘 잤니? 화산이 깨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말고요. 만약 갑자기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용암류는 몇 시간 만에 바다와 캡틴쿡과 같은 인구가 아주 많고 관광객이 많은 곳에 아주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1984년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은 섬의 반대편이 있는 힐로 외곽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긴 하와이 대학 캠퍼스가 있는 곳이에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경고를 받아왔어요. 요즘 현지인들은 서류와 돈이 든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비상 대피용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 조치는 긴급 대피 시 유용해요. 비록 대부분의 마우나로아 분출이 지금까지는 정상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 몇몇은 용암을 바다에까지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폭발은 얼마나 강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해저에서 정상까지 마우나로아가 유명한 히말라야 봉우리보다 300m 더 높아요. 화산이 너무 커서 말 그대로 깔고 있는 태평양판이 그 무게에 푹 꺼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 괴물이 폭발할 때 단위당 나오는 용암의 양이 생명을 위협할 거라고 했어요. 기록된 역사 동안 마우나로아는 거의 6년마다 정기적으로 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산의 마지막 폭발이 약 40년 전에 일어났지만 과학자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 기억나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마우나로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마우나로아를 포함한 빅 아일랜드 화산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상 화산이기 때문인데요. 이 화산들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땅에 평평하게 놓인 전사의 방패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순상 화산은 아주 유동적인 용암에 의해 형성됩니다. 성층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보다 더 멀리 이동하고 훨씬 더 얇은 흐름을 형성해요. 성층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크라카타우처럼 원뿔 모양이고 높아요. 그래서 만약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혹은 폭발할 때 화산재 구름이나 엄청난 양의 잔해는 없을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용암일 거예요. 마우나로아는 순상화산이기 때문에 용암이 매우 유동적이고 부피가 커서 멀리 그리고 빠르게 흐를 수 있어요. 이론상의 분출 지도를 사용해 하와이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은 용암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높은 비율로 모이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용암이 표면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루에 500에서 600번의 지진은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심각한 이유입니다. 반면 반드시 재앙이나 불가피한 폭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약 10년 전 동시에 발생한 여러 지진은 마우나로아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화산 절반이 남쪽으로 약간 이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면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마 마그마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이제 영상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재앙적인 폭발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초화산이 폭발하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화산들은 기록된 가장 큰 수치인 화산 폭발 지수 8로 적어도 한 번은 폭발한 적이 있는 화산이에요. 초화산은 원뿔이 전혀 없고 종종 아주 커요. 칼데라를 남기면서 한때 불타오른 전형적인 거대한 마그마 챔버의 잔해이기 때문이죠. 이건 주로 뜨거운 곳에서 발견되어 초화산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면 100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뜨거운 가스를 공중으로 불어 올려요. 다시 말해 4번의 초특급 분화가 그랜드 캐니언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초화산은 거대한 양의 타는 듯이 뜨거운 마그마가 깊은 지하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형성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오지만 지각은 뚫지 못해요. 그래서 거대하고 가압된 보글거리는 마그마 웅덩이가 불과 몇 킬로미터 깊이에서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은 마그마가 표면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다가 펑!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요. 가장 최근의 특급 분화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최근이라고 한 건 약 26,500년 전을 의미해요. 전 그때 없었어요. 그때 타우포 호수 표면 아래에 있던 초화산이 1252방킬로미터의 화산재와 부석을 공중으로 분출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50만 개가 동시에 날아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 폭발력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폭발에 대해 제일 흥미롭고 혼란스러운 건 타우포 화산은 다른 화산들처럼 단순히 폭발하지 않았단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어요. 518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마그마가 표면 아래에 쌓였고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바위가 갈라지고 용암의 첫 부분이 분화구에서 분출된 후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고는 초화산은 휴식을 취했죠. 몇 달 후에야 처참한 폭발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톤의 용암, 바위, 그리고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높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초화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건 아마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걸 거예요. 이 거대한 것은 적어도 3번의 거대한 폭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작은 것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이 괴물이 210만 년 전처럼 강력하게 폭발한다면 2452방킬로미터 이상의 붉고 뜨거운 물질을 뱉어낼 거예요. 제가 이 양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원형홀 6,500만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하면 아마 더 생생하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옐로스톤이 요즘 어떠한 위험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분출이 일어나려면 내부의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스톤 칼데라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론 옐로스톤이 지구상의 유일한 초화산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뉴질랜드의 타우포, 일본의 아이라 칼데라, 캘리포니아의 롱밸리, 인도네시아의 토바,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언젠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한 번도 초특급 분출을 일으키지 않아 아직 그 이름에 부응하지 못한 소위 초화산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 폭발의 힘이 화산의 벽을 찢어 열었죠.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녹은 내부로 밀려 들어갔어요. 온도 차이로 화산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분명 3218km 떨어진 호주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이 폭발음은 역사상 가장 큰 소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의 결과는 정말로 재앙적이었지만 초특급 분화로 불릴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걸로 드러났어요.